퇴근길엔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세요.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네, 오늘의 주제는 한국당 빠진 안보협치 첫발 뗐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국회 부의장 역임하신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그리고 바른정당 진수희 최고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제목이 힐링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살짝 좀 말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좀 덕담도 좀 해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만 이석현 의원님께서 이번에 미국 가시는데 가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만나실 예정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약정이 잡혀 있는 분들이 꽤 있고 또 추진 중인 분도 있는데 대체로 이런 분들입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그리고 테드 요호 하원 아태 소위원장 그런 분들하고 또 엘리어트 캉이라고 군축 차관부 있습니다. 국무부에. 네. 그분이 또 우리나라 일에 정책 결정에 일을 많이 한다고 돼요. 그리고 이제 조셉 이윤이라고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이런 분들과 함께 한미관계 전문가들은 갈루치라고 했죠. 로버트 갈루치. 예, 그분들하고 또 혼수 조킨스 대학원 쪽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해서 15분이 같이 간담회를 하기로 했고요. 버시바우 전 주한 대사, 조 윌슨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 네. 이런 분들을 많이 약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변호사 중에 왜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했을 때 대단히 가까운 측근이다 하고 막 보도됐던 분 있죠. 예. 저기 마이클 베일킨. 네네. 마이클 베일킨 변호사라고 그 양반도 뉴욕에서 만나고 또 같은 건물에 왜 쿠시너라고 트럼프 맞습니다. 대통령 사유라는 분도 같은 건물에 있다고요. 예. 방만 다르고 거기도 지금 교섭 중입니다. 예. 그러시구나. 이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도 잠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제 미국을 가시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 좀 이렇게 좀 각자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약간은 좀 보기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왜 한국 내에서 약간 외교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좀 이견이 많은 것처럼 비칠 수도 있고 그래서 역시 형님격인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분을 잘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회동 때도 좀 오시면 좋겠고 평소에 이렇게 여야정 협의체 거기도 이렇게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서로 의견도 타진할 수 있고 조율도 가능한데 네. 아예 그냥 거기를 돌리시니까 바른정당은 이렇게 함께해서 또 머리 맞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냥 참여하는 거 근데 평소에 또 안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기는 지금까지 지금 그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 계신 분들이. 그런데 안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땡깡 넣는 데 관심 있는 거 아닌가 말이 지나쳤습니다만 자, 그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유한국당은 지금 함께 대화로서 풀어가자는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특히 외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청와대 갔더라면 사실 안보 문제 관심 있으면 궁금해서라도 갔을 것 같아요. 유엔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던가. 그런데 안 가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조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의장님. 예. 1대1로 만나자 그러잖아요. 홍 대표가. 1대1로 좀 만나 주시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봐요. 대통령께서 1대1로 만나주시는 게 좋겠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만일에 1대1로 한 2번 만나주시면 저는 다음에는 그래야 되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다른 야당과 형평상으로 볼 때 다른 야당도 1대1로 만나주시고요. 다른 정당도 있고 다른 정당도 국민의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런 실은 좀 그러기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의논도 하고 또 1대1로도 만날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돼야지 나는 공동으로는 대화 않겠다. 그럼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야당하고는 나하고는 다르다. 이런 입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는 좀 다른 야당이 불쾌할 수도 있는 일이죠. 우리만이 아니라. 떼쓴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떼쓰는 아이들 한두 번 이렇게 해 주시면 분위기 만들고. 바른정당 의원님들은 그러면 아마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거기 또 섭섭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바른정당도 또 만나주시고 대통령이 당분간은 힘드실 수도 있지만 협치라는 게 그런 데서부터 물꼬를 트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저는 야당이라도
이렇게 만나자는 건 만나서 의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 자체를 아니 거부한다는 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각 당 대표들을 다 한 번씩 이렇게 1대1로 만나시고 홍준표 대표도 한번 만나 주시면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다자 회동을 하더라도 거부하시기가 좀 쉽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제 상황이 말씀이 되지 그 않을까. 말씀이에요. 네. 네. 예. 그리고 네. 여럿이 한번 있으면 하기 힘든 얘기도 1대1로 만나서는 또 더 깊은 얘기 할 수도 있고. 네. 이석현 의원님 뭐 워낙 이제 굉장히 중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날 게 있으면 슬쩍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저는 그런 그렇게. 문제는 몰라도요. 안보 얘기라면요. 네. 그 뭐 함께 얘기하는 걸 그렇게 뭐 둘이만 해야 할 비밀 얘기 있고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저는 어떻든 좀 섭섭하다는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면 만나실수록 저는 대통령이 한테 돋보인다. 국민들이 예. 박수 친다고 봅니다. 예. 뭐 하여튼 그 진수희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네.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뭐 이건 좀 잘한다. 특히 뭐 대북 대응 관련해서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래도. 북핵 대응하고 관련해서 뭔가 그 터지면 예를 들면 뭐 핵실험을 했다든가 미사일이 날라왔다든가 하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NSC 소집을 하고 주변에 나라들하고 네. 지도자들하고 금방금방 소통 긴밀하게 하시고 하는 거는 보기에 굉장히 좋고 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바로 이제 지난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 워낙에 이런 거에 잘 안 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게 아닌가. 뭐. 네. 그 부분은 좀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군요. 이 바른정당은 지금 공포의 균형 이걸 또 그래도 역시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전술핵에 대해서도 지금 뭐 완전히 반대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건 그렇죠? 아니고요. 공포의 균형이라는 게 뭐 바른정당이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원래 뭐 핵보유국의 핵 네. 억지력 이런 거 관련해서 있는 말이고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뭐 전쟁을 준비한다는 게 진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쟁 억지를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공포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반도에 특히 김정은 같은 사람을 상대하려면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 네. 현실적으로 유효한 그런 전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네. 뭐 자유한국당은 몰라도 바른정당이 하는 수준의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수용할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더러 뭐 평소에 어떤 또 수용할 만한 얘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공포의 균형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핵에 대해서 남쪽도 핵으로 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잘못하면 그게 공포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공포를 더 큰 공포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대북 제재에 동참해주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것은 한반도에서 핵이 없어야 된다는 그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충실히 지금 발걸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참 저한테는 안 물어본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이 잘하는 건 뭐가 있냐는데 당연히 칭찬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는 아니고 저거 난 참 좋아 보이대요. 왜 베를린 때나 이번에 유엔에서나 총회 연설. 그 전쟁을 명확하게 반대하는 우리 한국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오물오물 안 하고 그런 것이 참 좋아 보였고요. 또 뭐 무조건 그냥 미국 따라가기로 안 오고 때로는 좀 우리 나름대로 주체적인 입장에서 주관을 가지고 또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과거에 못 보던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운전대론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힘들어진 거 아니냐 구조적으로 그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운전대를 완전히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되고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의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소외된 가운데서 무슨 일이 결정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운전대를 바라보고 가야 되고
또 우리 목소리도 내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 때로 이렇게 평화의 손짓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800만 불 인도적 지원 이런 얘기도 저는 그것이 북한을 향해서 야, 여기 우리도 있다. 대한민국하고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냐.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있다. 이걸 자꾸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걸 보내는 그런 그 신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홍준표 이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 잡고 있는 건 맞는데 견인차에 끌려간 차 운전대 잡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말을 재밌게 만들어서 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어쨌든 한반도 상황, 예, 맞습니다. 어쨌든 한반도 상황은요, 우리가 그 당사자이면서도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이 다 러시아까지, 이 부분에 다 얽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가는 것이죠. 미국과 우리가 제재도 함께 나가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서만 그냥 운전하고 갈란다. 너들 다 내려라. 외국한테 그렇게 못하죠. 네. 다만 우리가 전자권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래야 정말 운전대를 주는 게 되니까요. 바로 그 점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유엔이나 베를린에 가서 우리 한국 국민들 전쟁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느 나라 국민이 그럼 전쟁을 원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그건 일반론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이 하도 지금 말폭탄이 심하잖아요.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네. 그래가지고 뭐 분노이니 화염이니 막 이런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수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쟁의 가능성이 미국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전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 상황에 서는 얘기고요. 일반론으로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건 그건 누구나 아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그 전시작전 환수 이 말씀 전자권 환수 문제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하실 이야기는 아닌데 어제 국군의 날에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북한에도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지금 줄 수가 있어서 좀 불안한 거죠. 물론 전자권은 언젠가는 환수해 와야죠. 그게 우리 주권 국가인데. 근데 그 권한을 우리가 가진다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책임도 같이 우리가 져야 되는 건데 그런 책임을 다 하기에는 책임에는 또 돈이 따라야 되죠. 그 능력, 기술 이런 게 다 따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거 때문에 지금 전자권 전시작전 통제권을 지금 환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시점상 적절치도 않고 북한에 오판할 수 있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기로 이미 돼 있고요. 네, 다만 좀 연기해 놨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걸 왜 말 안 하는 문제는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그 전쟁을 암시한 북한에 대한 공격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단어들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로서 또 그런 전시작전권을 갖지 못한다는 건 우리 국민이 우리 동의 없이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 가져야 된다는 말을 더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다소 미국에도 호전적인 그룹도 있고 그러니까 전쟁을 함부로 당신네들이 결정 못한다.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로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전자권 환수에 대한 걸 환수를 하는 게 자꾸 환기하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지금 유엔 가입 나라 중에서요. 자기 나라 군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말고 없습니다. 네. 화제를 조금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이제 뭐 일단 합의문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뭐 자유한국당은 빠진다고 지금 그러고 그렇더라도 이거를 구성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지적도 지금 없잖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진수희 최고위원. 아니 뭐 구성하는 게 불가능할 수는 없죠. 자유한국당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야정 협의체를 쭉 그 운영을 하다 보면 소외감, 배제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시점이 오면 자유한국당도 참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대1로 만나자면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끌어들여야지 저는 정부 여당 무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있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혹시 말이죠. 우리 진수희 최고위원님, 진수희 최고위원님 이렇게 마음이 여유롭고 또 이렇게 너그러우셔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혹시 지금 이제 바른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당 대표님이나 또는 원내대표님도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대통령이 만일에 한국당 대표하고만 따로 만난다. 근데 바른정당에는 얘기 없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그게 양해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거 하나 먼저 말하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그 여야정 협의체 자유한국당이 빠지면은 제1야당이 빠지면은 그게 뭐 그래도 모양새가 그래도 뭐 그렇죠. 좋겠냐는 취지로 내가 이제 추석 때니까 한 말씀 추석 기회에서 말씀드리자면 추석날 아들 딸들이 모였는데 누구 하나가 안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차례 안 지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내고 안 온 사람 보고는 다음에 설 때는 꼭 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꼭 동참해 주십시오. 나중에라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참여한 정당끼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까 진수 의원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자유한국당도 나중에 좀 소외감 느끼고 이제 참여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러라 봐요. 또 그쪽이 자유한국당이 요새 보면 일단 내주려고 보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선도선 여야정 협의체가 중요 일을 다 결정해 나가거든. 말하자면 대통령이 또는 여당이 혼자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국당도 나중에는 그 여야정 협의체에 동참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게 오손도손 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제가 기대가 빨랐나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정의당 참여 문제도 이게 약간 쟁점이던데. 그 부분 바른정당 반대하시는 겁니까? 정의당 참여에 대해서? 아니 뭐 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바른정당 계신 분들은 그렇게 옹졸하거나 옹색하지가 않아서. 네. 뭐 정의당도 우리 정치에서 이제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거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바른정당도 처지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같이들 다 참여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할 게 좀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추석 명절 맞이하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하시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석현 의원님부터. 네, 청취자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하도 흉흉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아야 되겠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짧게. 뭐 추석 잘 쉬시고, 온 가족 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진수희 최고위원님. 네, 모처럼 아주 좋은 절기에 긴 연휴를 맞습니다. 부디 좋은 건강한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 올해 남은 기간 풍성하게 결실 맺도록 일단 휴식 충분하게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그리고 바른정당 진수희 최고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뉴스 장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곽수종 박사 대신에 제가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뉴스 장면 승부는 10월 9일 월요일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